안녕하세요. 인플라이의 윤선정입니다.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플라이에서는 최신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SaaS 데이터베이스인 인플라이 폴라리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인플라이와 저희 인플라이 폴라리스 소개를 쭉 드리고요. 저희 파트너사의 엔지니어이신 길태훈 대리님께서 그 인플라이 폴라리스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훈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플라이는 오픈소스인 아파치 드루이드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드루이드의 상용 버전인 인플라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드루이드는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010년에 아파치 프로젝트의 오픈소스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대규모의 환경에서 빠른 쿼리 속도로 높은 동치 쿼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저희의 상용 제품인 인플라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라이는 그 후에 2015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저희 인플라이를 활용해서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루이드가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분야의 차세대 변화는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분석은 어떤 소수의 분석가가 실행하게 되는 빈도가 낮은 쿼리를 위한 분석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수많은 최종 사용자들에 대한 대화형 데이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기업들은 저희 인플라이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 고객사들입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SaaS 회사인 저희 세일즈포스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은 이제 악성봇의 활동을 탐지하는 어떤 AI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인플라이를 활용해서 이상행위를 조사하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이스에서는 이제 인플라이를 기반으로 보안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내부 사용자들을 위한 분석 외에도 회사 외부의 사용자를 위한 분석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모펍에서는 광고주들한테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펍 애널리틱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시트릭스에서는 또 성능 및 그런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를, 또 아틀라시안에서는 주 제품인 컴플러스에서 실시간 사용자 분석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내부 사용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또 업무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또 분석 서비스를 회사의 외부 사용자들한테도 제공을 하면서 고객이 직접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또 이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회사의 수익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분석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데요. 2000년대에서는 페타바이트 규모의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잘 아시는 하둡, HDFS와 스파크의 출현을 통한 어떤 분산 저장 및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고, 2010년에 들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중앙 집중화한 후에 쿼리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죠.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니면 프레스토, SQL on 하둡 이렇게 대표되는 탄력적이고 어떻게 분리된 SQL 쿼리 엔진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당면한 과제는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올바른 분석 인프라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 또 데이터 크기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빠른 응답과 어떤 대규모의 동시 사용자 및 동시 쿼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장면이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유동적이고
어떤 빠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대화하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분석 애플리케이션이나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뒷단에서는 그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또 초당 100개에서 1000개 이상의 쿼리를 처리해야 되고 또 이제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및 히스토리컬 그 배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 어려움을 좀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규모에서 이제 빠른 쿼리 속도로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대화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쿼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그 분석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1초 미만의 쿼리 속도로 그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또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이게 이제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데이터를 롤업하고 에그리게이션을 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만이 약간 다이내믹하고 좀 동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조금 이제 쿼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하게 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최적의 비용으로 높은 동시 쿼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제 분석 시스템을 활용을 했다면 이제 점점 그 분석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 내에 있는 기획팀, 상품팀, 마케팅팀, 영업팀 등에서도 이제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외부의 사용자를 위한 이제 어떤 플랫폼의 분석 기능이 추가가 되기도 하면서 그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동시 사용자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런 동시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드웨어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런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키텍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스트리밍 및 배치 데이터 수집인데요. 점점 스트리밍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카프카나 키네시스를 통해서 이제 그 스트리밍 데이터 토픽을 이제 수집을 하는 경우에 이 데이터들을 기존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함께 어떻게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쿼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쿼리의 그런 능숙한 그 스트리밍 프로세서랑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 대한 이제 배치 처리를 하는 분석 엔진이 각각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쳐서 같이 분석하기에는 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그 개발자의 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 말씀드렸다시피 그 빠른 쿼리 속도고요. 두 번째는 그 수많은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점점 더 증가하는 동시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즉각성입니다. 그래서 즉 데이터가 생성된 그 직후에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어떤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포스트그레스나 어떤 마이스컬 같은 그런 범용 데이터베이스는 소규모에서 동시성이 낮은 경우에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높은 동시성을 위해서 설계된 제품은 아니라서 데이터 규모가 페타바이트 이상으로 커지고 또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쿼리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한 아키텍처로 이제 그런 낮은 쿼리 볼륨과 기존 배치 분석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환경과 이제 동시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매우 높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리밍 및 그 배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드루이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아파치 드루이드에서는 모든 규모에서 인터랙티브한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또 높은 동시 쿼리에도 이제 일관적인 성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및 배치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네, 그 아파치 드루이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드루이드는 그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고도로 최적화된 분산 수집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수많은 동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드루이드에서는 마스터 노드, 쿼리 노드, 데이터 노드를 이제 각각 그 독립적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성능을 좀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노드들을 자동으로 밸런싱을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드루이드에서는 이제 저희 드루이드의 고유한 그 컴퓨팅과 스토리지의 관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얘기를 하자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 대규모의 병렬 처리가 이제 쿼리 속도를 높이고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마스터의 각 노드의 그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모두 있는 그런 쉐어드 나띵 아키텍처로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성능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드를 추가하거나 좀 제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왔고, 또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 이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됐지만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에서는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서 컴퓨팅 레이어로 데이터를 미리 가지고 와서 프리패칭을 합니다. 그래서 쿼리를 실행하기 전에 이미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또 워크로드는 자동으로 재분배가 됩니다. 또 어떤 데이터를 이제 즉각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중요한 스트리밍 데이터가 클러스터로 들어오고, 또 이거를 이제 컴퓨팅 레이어에 저장을 해서 바로 쿼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같이 이제 이벤트가 먼저 스토리지에 전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컴퓨팅에서 바로 저장하고 바로 쿼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루이드의 고유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필요한 경우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프리패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중복돼서 좀 비싸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높은 동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비용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인데요. 그 드루이드의 이제 쿼리랑 스토리지 엔진은 저희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의 테이블은 세그먼트로 분할이 되고, 그 컬럼 형태로 그 고도로 압축된 형식으로 데이터 노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딕셔너리, 그리고 비트맵, 이 세 가지 수준에서 자동으로 인덱싱이 되고요. 그 서버 간의 그 세그먼트들을 그 균형을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쿼리가 들어오면 쿼리 노드가 워크로드를 분산을 하고, 그 분산 수집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그 쿼리의 일부들을 각 관련 서버로 확장을 하고 단일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스토리지 엔진과 결합을 해서 드루이드는 매일매일 그 대규모의 데이터와 이제 수십억 개의 새로운 이제 컬럼들에 대해서 수천 명의 동시 사용자들로부터 수많은 대화형 쿼리를 처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쿼리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멀티 스테이지 쿼리 엔진이라고 쓰는 이제 저희가 여러 단계로 나누는 그 셔플 메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딥 스토리지랑도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스토리지 및 그 컴퓨팅 관계에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에 따라서 이제 드루이드가 이 쿼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스스로 이제 선택하고, 사용자는 이제 필요한 쿼리만 이제 날리게 되면 이제 드루이드가 알아서 유연하게 다양한 쿼리를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원력인데요. 그래서 드루이드는 자동 로드 밸런싱과 그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오류를 자동으로 복구하고 다운타임 없이 유지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페일이 나더라도 그 자동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은 노드의 데이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간단하게 검색이 되고, 또 나머지 노드에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쿼리도 그 병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노드에서 자동으로 재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다운타임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인플라이 그 제품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 엔터프라이즈, 인플라이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 인플라이 폴라리스가 있고요. 모두 그 드루이드를 코어 엔진으로 해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플라이 엔터프라이즈와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는 AWS, Azure, GCP,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모두 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그 사스 형태인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그 인플라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엔드투엔드로 관리하게 하기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없이 바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라리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인플라이 제품군 중에서 이제 사스 제품인데요. 개발자분들이 더 빠르고 더 간단하게 그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분석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가장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드루이드 기반이고요. 물론 이제 저희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그 오픈소스 드루이드로 어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관리하거나 운영할 필요 없이 그 드루이드의 모든 기능, 속도랑 확장성을 제공하고 또 인프라에 대한 어떤 계획할 필요 없이 저희 아파치 드루이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 드루이드의 모든 성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통합된 경험을 통해서 분석 앱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개발자분들은 어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더 중요한 업무에 시간을 쓰시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그 복잡한 구축이나 이렇게 세팅 없이 5분 만에 분석 앱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ully managed 클라우드 서비스이고요. 기본 인프라에 대한 고민 없이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규모 조정이나 어떤 계획이 없이도 바로 시작을 하면 인플라이 폴라리스가 워크로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 작업도 아파치 드루이드를 모르더라도 그 드루이드의 모든 성능을 얻을 수가 있고 복잡한 과정이나 설명을 없애고 어떤 추측을 기반으로 한 관리가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가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앱에 그 데이터를 간편하게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떤 툴을 설정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없어도 푸시 기반의 수집으로 단일 UI상에서 강력한 시각화 엔진을 통해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플라이 폴라리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개발자가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나 IT랑 얘기를 해서 어떤 하드웨어를 조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는 리소스가 할당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관리 작업을 하시지 않아도 앱 구축에만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인플라이 폴라리스 트라이얼을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등록하실 때 신용카드나 이런 정보 없이 30일 동안 무료로 트라이얼을 하시고 사용하신 다음에 원하는 경우에 유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장 및 축소가 굉장히 쉽습니다. 완전 관리형으로 클릭 한 번으로 다운타임 없이 그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맞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는 중단 없이 가장 최신의 베스트 프랙티스랑 보안 패치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아파치 드루이드에서 최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도구로 쉽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수백 가지의 다양한 노브랑 그 다이얼을 조정하고 구성할 필요가 없이 이미 드루이드 전문가들이 튜닝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능 모니터링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장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마 관리가 쉽습니다. 역시 내장된 스키마 편집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 스키마는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은 성능 모니터링인데요. 그 인플라이 폴라리스에 내장된 이제 성능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와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떤 중요한 매트릭을 찾기 위해서 뭐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 없이 대시보드에서 전체 상태를 보시고 그 단계에서 이제 각 단계에서 어떤 클러스터의 그 상태나 특정 영역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가면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그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비정상적인 쿼리가 있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제 쿼리 실행 시간, 그러니까 쿼리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능을 떨어뜨리는 데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는 항상 그 향상된 가시성과 단순화된 운영을 제공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루이드를 모르더라도 드루이드의 전체 성능을 정말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인데요. 폴라리스에서는 빌트인된 프로텍션 및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리커버리, 그래서 노드가 페일이 나더라도 어떤 별도의 조치 없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 나머지 노드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병렬 성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쿼리가 자동으로 재분배가 되고요. 그리고 내장된 그 프로텍션 및 재복구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그 AWS의 단일 이전에서 호스팅이 되고요. 그 복제 및 백업 작업은 이제 설정이 필요 없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서비스가 강제로 어떻게 오프라인 상태가 되더라도 손실이 없이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안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앱과 그 데이터베이스 간의 개인 통신을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데이터가 이동 중이든 아니면 데이터가 저장 중이든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SOC2 타입 1이랑 히파를 포함한 어떤 광범위한 보안 인증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별로 롤 기반의 액세스 컨트롤로 권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타임 없이 업그레이드 그리고 최신 기능을 이용하시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 및 보안 패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수집은 이제 컴플런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런 푸시 기반의 수집을 통해서 그 스트리밍 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고 그 인플라이의 데이터를 매우 쉽게 푸시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할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그 유지 관리할 스트리밍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뭐 개별로 대량으로 이벤트를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확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이제 빌트인 대시보드 및 시각화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 자체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속도를 높이실 수가 있고요. 그 최종 사용자들은 이제 분석이나 어떤 코드를 몰라도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미리 계산된 통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파이프라인에 데이터가 도착하는 즉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시고 의사결정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다음에 수행할 작업에 대해서 어떤 빠른 결정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롤베이스 액세스 컨트롤로 그 사용자가 허용된 데이터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자에 따라서 데이터 큐브, 대시보드, 그리고 SQL 쿼리 및 어떤 데이터를 로드하는 등의 권한을 각각의 그 역할에 필요한 만큼만 접근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하나의 UI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그 즉시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통해서 바로 등록하고 푸시 기반의 데이터 수집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없이 그 데이터를 바로 수집하고 시각화하고 전체적인 성능 모니터링 및 그런 세부적인 성능 이슈 파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운타임 없이 확장 가능하고 사용량에 따른 지출 금액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이제 30일 동안 무료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정보를 넣지 않아도 바로 그 클러스터를 시작할 수 있고 그 뒤에 원하는 경우에 유료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사용량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폴라리스는 신용카드 없이 몇 초 만에 무료로
바로 즉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만 하면 관리, 업그레이드 또는 튜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는 중에도 또 이동 중에도 암호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푸시 기반의 수집은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으로 확장이 되거나 또 쿼리 성능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이 필요 없는 자동 복제 및 백업을 통해서 고가용성을 갖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그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장되어 있는 강력한 시각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던 트위터 모팝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회사인 그 모팝은 이제 전 세계 그런 모바일 앱 퍼블리셔들이랑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광고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이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플라이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했고 또 실시간 분석 및 어떤 기능이 필요한 이제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구축할 때 기능을 추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1000억 개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TCO 비용도 매우 높게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석을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내부 사용자는 광고 플랫폼 성능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했고 또 외부의 사용자들은 광고 캠페인의 그 성과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광고 입찰 및 경매가 활성화가 되었고 수천 명의 그 트위터 모팝의 내부 사용자뿐만 아니라 외부 사용자들을 위한 셀프 서비스 분석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리포트랑 알럿 그 예약 보고 그 기능도 제공을 하고 또 100명 이상의 그런 높은 동시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설정을 유지하고 그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임 애널리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게임 개발자와 판매자들에게 이제 게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픈소스 드루이드를 사용을 하시다가 인플라이로 전환을 하게 된 사례인데요. 그 10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이제 게임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거의 10만 개의 게임에서 월 200억 명 이상의 그런 게임 플레이어로부터 그 게임 이벤트를 받고 저장하고 가공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직원이 한 35명 정도밖에 없는 작은 조직인데 수많은 동시 사용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용자들을 지원을 해야 됐고요. 그 게임 개발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리포트로 전환할 수 있는 확장성 및 편리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로 도입을 함으로써 그런 적은 규모의 엔지니어들이 어떤 제품과 관련 없는 운영적인 측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좀 줄이고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할애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또 제품의 출시 기간이 감소가 됐고 또 사업 개발팀에서는 그 제품의 사용 청구를 위해서 관리팀에서는 고객의 분석, 또 상품팀에서는 그 기능 사용 정도를 파악하는 등 해서 회사의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인플라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인디안 익스프레스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일간 뉴스 포털입니다. 7개의 기관에서 그 월간 페이지 뷰가 5억 회 이상으로 그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플라이 이전에는 실시간 분석 플랫폼이 없어서 이제 하루 지난 데이터로 대시보드를 지원을 하면서 현재 오늘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수익 창출이나 어떤 사용자 동향의 파악을 위한 실시간 통찰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를 도입하게 되면서 사내의 여러 팀에서 이제 에드욱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또 실시간 및 과거 데이터로부터 그 API를 통해서 어떤 기사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제일 많이 읽은 컨텐츠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을 해서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사용자 분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했고요. 이제 인플라이를 도입한 이후에 모든 사용자들이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에드욱 분석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알람 및 그런 리포트를 제공을 받고 있고요. 그
고객의 세그먼트 사용자 동향을 식별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찾고 또 이제 편집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한다든지 하는 이제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기업들에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이버, 라인, 차이파이낸스, 11번가 등에서 임플라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임플라이 폴라리스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임플라이 폴라리스 첫 번째로 보시게 될 화면입니다. 임플라이 폴라리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스 제품입니다. 따라서 설치하거나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등록만 하신다면은 수분 이내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제품이다 보니 이 아래에 있는 매니지먼트 항목처럼 이곳에서 프로젝트 사이즈를 스케일을 업다운 하시기 매우 편리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라이 폴라리스의 장점 중 하나는 하나의 UI 화면에서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화면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임플라이 폴라리스의 쿼리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자세한 매트릭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진행을 해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에 들어가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치 인젝션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 업로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라이 폴라리스에서는 API 키를 사용해서도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오늘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미리 좀 데이터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게 위키피디아 데이터 샘플 파일입니다. 샘플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각각 컬럼별로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져 있는데요. 임플라이에서는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게 되면은 임플라이에서 형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해서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지금 위키피디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JSON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컨티넌트라는 컨트리, 시티 이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파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으로 보이고 롱 타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 이런 타입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컬럼들을 직접 클릭하셔가지고 이름이라든지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따로 잘못 수집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스타트 인젝션을 눌러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젝션이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인제스팅으로 변경이 되고요.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스테이터스 부분이 인제스팅이었던 게 다시 이렇게 인제스티드로 바뀌면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테이블을 데이터 큐브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뉴 데이터 큐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만들었던 테이블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넥스트를 누를게요. 네. 데이터 큐브를 만들기 전에 데이터 큐브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제너럴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데이터 큐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소스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디멘션에서는 아까 보셨던 데이터들에 대한 컬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까 보셨던 것들 중에서 데이터 컬럼들 중에서 필요 없으신 데이터들이 있으시면은 이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만일 이런 방금 삭제했던 데이터 컬럼이 다시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서제션을 눌러서 다시 애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컬럼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소스가 되는 컬럼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보셨던 데이터 타입을 다시 이곳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메저 부분에서는 아까 보셨던 컬럼들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이벤트에 대한 카운트가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통계 값들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New Measure를 클릭하셔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 함수를 사용할 것인지 이곳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컬럼을 이곳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보셨던 이 함수들 이외에 따로 직접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이 커스텀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인플라이 더큐먼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 토대로 데이터 큐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데이터 큐브 처음 들어가면 보시게 될 화면입니다. 데이터 큐브에 대한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옵션 설정만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토글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타임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TC, UTC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저희는 서울 시간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타임존이 맞춰서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 숫자는 현재 보시는 이벤트의 개수입니다. 넘버 오브 이벤트로 이벤트의 개수인데 약 20만 2천 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디멘션 항목에 타임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임 부분을 클릭해서 show를 눌러주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별로 데이터가 얼마나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여기다가 나라 항목을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처럼 클릭해서 show를 눌렀지만 이번에는 좀 더 쉽게 컨트리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이제 나라별로 각 시간마다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나라가 많아서 한 번에 한눈에 보기가 좀 힘든데 필터를 좀 적용을 시켜서 나라 몇 개만 좀 보이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필터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킹덤만 선택을 해서 보이게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좀 한눈에 보기 편하네요. 이 화면을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 큐브에 설정하고 이러시기는 좀 귀찮으니까 저희가 이 설정들을 대시보드에 추가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시보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Create New 대시보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화면이 지금 대시보드에 아까 보셨던 이 차트가 대시보드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시보드 이름만 추가를 변경을 해주시고 Create를 눌러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이 테스트라는 대시보드에 방금까지 보셨던 데이터 큐브에서 보셨던 이 차트가 추가된 것입니다. 네. 달랑 대시보드에 이 라인 차트만 있으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옆에다가 테이블 항목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보던 라인 차트에 대한 테이블 항목도 같이 추가를 할 거니까 디플레이케이트를 시켜서 하나를 추가시킨 다음에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기존 라인 차트로 보던 거를 테이블로 변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테이블로 변경했으니까 이름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을 테이블 컨트리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테이블 컨트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차트에 대해서 사이즈를 좀 조정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타일 크기별로
사이즈를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하시고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시보드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대시보드를 구성하면서 쿼리가 진행이 됐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부분 잠깐 확인하고 가시죠. 네,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쿼리를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쿼리 사용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폴라리스 저희가 구축한 예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플라이 폴라리스에서 만든 예제 화면인데요. 최근 1시간 동안 이렇게 보시면은 약 4만 건의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3개월로 들어가시면은 2억 건의 데이터가 3개월 동안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처럼 거의 2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고 있지만 인플라이는 시각화를 지능적으로 렌더링하고 필요에 따라 쿼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인플라이는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쿼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도 관리자가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 좀 데이터량이 많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이 화면에서 적용하면은 라인 차트에서 적용했던 필터링이 전체 대시보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익스펜드를 누르셔가지고 다시 데이터 큐브 화면에 들어가셔서 분석을 다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모 시연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라이는 브라이트톡에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인플라이의 최신 업데이트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광고 분석으로 이제 구축한 사례, 그리고 페이팔에서 사용자 모니터링 하는 사례, 이 등등 해서 고객이 직접 발표한 사례 자료도 있고, 또 데모, 그리고 머신러닝 연동하는 것, 카프카 연동하는 것 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방문해 보시고요. 네, 저희 계속 말씀드렸던 인플라이 폴라리스 트라이얼은 보시는 인플라이.io에서 폴라리스 사인업 가시면 바로 신청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고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또 사용자도 필요한 대로 계속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팀에서 원하는 테스트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편하게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핸즈온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계속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지난 4월에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보시는 사진처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폴라리스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시보드를 구축하기까지 90분 동안 배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은 7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시면 참석하셔서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플라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